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진주 어려운 사태가 폐업 방침을 굳히려는 경남도와 그리고 이에 맞서는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야당 사이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 어려운 사태의 본질인 공공의료의 기능과 공과에 대한 시각 차이는 사라진 채 귀족 노조 운운하는 등 이념 심의만 남은 듯해 보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문제를 깊이 살펴보기 위해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 34개 예. 시도립 의료원이 모두 지난해 적자를 냈고 인건비 대비 의료 수익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주의료원이라는 실존하는 숙제를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고 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고민도 일견 타당한 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34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예. 작년에 흑자를 본 것이 이제 7군데, 7군데가 있습니다. 흑자도 있군요. 예.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적자를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평균적으로 의료원당 한 20억 정도씩 이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예. 7개 병원이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병원들도 대부분 이제 진료 영역에서는 이제 다 적자를 보고요. 그럼 무엇으로? 장례식장이라든지. 예, 부대 사업으로. 예. 그런 이제 부대 사업으로 이게 적자를 메꿔서 일부 흑자를 내는. 예.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공병원들이 이제 적자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그리고 예. 이자를 이제 상환하는 예. 이제 그런 이제 비용들인데요. 예.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적자가 꽤나 있죠. 예. 적자가 꽤나 있는데 이 적자 비용의 대부분은 2008년도에 진주의료원이 워낙에는 시 도심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죠. 2008년도에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예. 이 이전 비용이 지금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성은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축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주의료원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 도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도가 결정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신축 이전에서 옮겨간 위치가 이제 허허벌판입니다. 예. 진주 도심에서 차로 30분을 가야지 되는. 왜 그리 외진들어 갔을까요? 보통 이제 지방의료원 지을 때 땅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자체가 땅값이 싼 외진 궁벽진 곳으로 이게 공공병원 위치를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주의료원도 그렇고 또 최근에 신축 이전된 천안의료원도 천안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통은 아주 도저히 갈 수가 불편하겠군요. 없는 이제 그런 데다가 지금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그렇게 옮겨 놓고 지금 5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진주의료원이 신축 이전에서 옮겨 놓은 위치 주변에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가 혁신도시가 쭉 이제 들어서기 이제 시작한 거고요. 진주의료원 입장에서는 5년 동안 허허벌판에서 어떻게든지 버티다가 이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좀 저기 운영이 될 만하니까 왜 그 사이에 이게 수익을 내지 못했느냐라고 지금 이제 그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지금 현상만 딱 놓고 보면은 아주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동안 그런 걸 이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이런 폐업과 같은 진단이 합리적이지 않군요. 예, 그 작년에 진주우련이 적자를 69억을 냈는데요. 예. 이 69억 적자 낸 거를 좀 뜯어보면 예. 이 중에서 18억은 신축 이전하느라고 18억,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렸던 거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거고요. 예. 나머지 33억 원은 신축 이전한 다음에 이제 새 건물이 들어서니까 여기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 빌린 돈에 대해서 그 원금하고 또 이자를 상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33억, 18억을 빼면 나머지 18억이 남는데 18억이 남네요. 이 18억에서 15억 원은 정부가 그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라고 해가지고 아, 예. 18억 중에서 15억은 그 중간정산 하느라고 들어간 겁니다. 병원하고 관계없는 일이네요. 예, 그렇게 보면 3억 원이 이제 순수 경영상의 이제 적자인데 이 3억 원도 이야. 사실은 보면 이제 허허벌판에서 예. 발생한 그 적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정말 이게 경영이 심각하게 부실했던 거냐. 아니 뭐 이거를 좀 되물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적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 네, 예. 이번 이 진주 어려운 폐업이 정말 참 그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결정으로 추진되어서 왔음을 여실히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 3년 전에 그 도의회에서 이 진주우련 적자 문제가 거론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경상남도에서 답변이 예. 2, 3년 후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었으니까 아. 그 이후로는 정상화될 거다라고 했던 게 경상남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그러니까 뭐 도지사를 잠깐 차치해 놓고요. 예, 예. 그 외에 경상남도의 다른 사람들은 2, 3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홍준표 지사의 의중만으로 이번 이런 폐업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홍준표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예. 사실 뭐 그거 말고는 그 사이에 바뀐 상황이나 조건들이 없는 거거든요. 홍 지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다양한 보도들이 나왔고요. 네, 예. 또 뭐 다양한 견해들도 피력됐습니다만은 이 교수님은 왜 홍 지사가 이번에 이 같은 좀 무리를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홍준표 지사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뭐 판단하신 대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짐작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고, 예. 아마 본인이 이 사안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이 파장이 이렇게까지 번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사안을 들고 나왔을 때 경상남도에서 주로 이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 이 부채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실상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상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부채 문제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예, 예. 그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들고 나왔던 게 이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예. 개정이 되면서 이게 민간 의료기관도 이 공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공공병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른 민간병원을 지원해서 이제 공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또 이 논리를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복지부가 나서 가지고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취지가 그게 아니다. 예. 라고 이제 다 잘라버린 거죠. 지금은 이제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를 하질 않거든요. 예.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한 게 이제 강성귀족노조였습니다. 예. 처음 이제 진주우련 폐업을 제일 처음 들고 나왔을 때는 강성귀족노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강성노조의 해방구라 가지고 이건 더 이상 뭐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계속 바뀌어 나간 걸 보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일을 저질렀다가 그 일이 이렇게 계속 번지면서 이거를 좀 수습하려고 하고 뭐 고집을 꺾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질문드린 대로 전국의 34개 시 도립 의원 가운데 사실
진주의료원 네, 예.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병원입니다만은 전국 뉴스로 올라올 만큼 그런 큰 뉴스를 그동안의 보도 관례로 본다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대통령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쫓아내려갈 정도로 한다면은 이게 지금 중앙 뉴스화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예. 홍 지사도 아마 이런 거 어쩌면은 예측을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죠? 예.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아마 홍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겁니까? 아주 지금 면이 상하는 예. 것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고집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게 너무 크다는 거가 지금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진주의료원을 두고는 일반직 직원 수와 임금 및 복지 혜택이 다른 지방 의료원보다도 다소 많다. 그래서 뭐 이에 대한 이제 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요. 또 홍 지사도 공공의료에 대한 포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홍 지사가 주장하는 게 이게 진주의료원은 진주의료원의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사실에서 상당히 벗어난 예.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진주의료원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비슷하겠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폐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예. 비슷한 사정을 가진 공공병원으로도 이런 연쇄적으로 예. 이 파장이 이제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뭐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뭔가 좀 방만하지 않느냐. 예. 뭐 월급이라든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거도 뭐 경상남도에서 계속 이제 그런 자료를 내고 있는데 실제 자료를 뜯어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성 귀족노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진주의료원 노조가 설립된 게 91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 한 25년 정도가 됐는데 예. 그 사이에 진주의료원이 파업을 한 적이 98년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이게 사실은 물노조죠. 이게 25년 동안 이제부터 파업을 한 번밖에 하질 않았으면 이 예. 강성 귀족노조는 고사하고 글쎄요, 강성이라고 물노조 그런데요. 예. 그리고 지금 6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태고 예. 6개월 치 지금 임금이 체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들이 이제 병원을 계속 운영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그것도 어떻게 합당한 주장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이미 또 적지 않은 수의 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경고하면서 또 많이 또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나가기도 했고, 예. 또 이전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동결이라든지 뭐 그런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런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뭔가 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예. 이런 것들은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홍 지사가 귀족노조나 강성노조 이런 말은 상당히 사실과 맞지 않고 예. 이 노조 측으로서는 좀 억울한 그런 그렇죠. 억울함을 당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예, 저는 뭐 이중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강성노조가 아니라 물노조인데 강성노조라고 해서 뭐 그런 거 하나. 예. 또 이게 적자의 대부분이 예. 그런 뭐 경영 부실이나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도우 결정으로 허벌판으로 옮겨가서 발생한 건데 예. 이거조차도 전부 다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이 진주의료원이 이 절단이 났다. 근데 이 교수님이 덮어씌워진. 오늘 지금 밝혀주신 그런 내용들이 어쩐지 그동안의 보도에서 그런 예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아까 5년 전에 신축된 이후에 있었던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좀 심층 보도가 좀 없었던 것이 좀 아쉽군요. 예. 자, 이제 공공의료 얘기가 서서히 나오는데요. 자, 공공의료, 뭐, 알듯도 한 얘기인데, 이걸 좀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이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공공의료, 또 오늘 논의 주제가 이제 공공병원이니까, 예. 이제 공공병원의 역할이 뭐냐, 또 이게 뭐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이게 취약계층 진료, 예. 좀 가난하신 분들을 진료하는 게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1989년 이전의 개념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1989년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예.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보험증 없으신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분들이 보험증이 없으면 이게 의료 이용을 할 때 본인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랬죠. 의료 이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럴 때는 공공병원의 역할이 보험증 없으신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 이게 이제 공공병원의 굉장히 주된 역할이 될 수가 있었죠. 예. 근데 89년 이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해서 아직 여전히 그런 본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적은 공공병원에 대해서 취약계층들이 좀 더 이용을 많이 하시는 예. 이런 것들은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면 그러면 취약계층 진료만을 자기 정체성으로 공공병원이 가져나간다면 예. 사실은 이게 공공병원의 그 존재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공공병원,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질의 적정 진료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는 과잉 진료, 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 또 수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비보험 진료, 예.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아주 일상화돼 있죠. 특징 그래서 같은 거요. 예, 그렇습니다. 또 불필요한 검사라든지 예. 처치라든지. 근데 이게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건데 의료기관이 수익 목적 때문에 하는 건지 이걸 예. 지금 가릴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할 때는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양질의 적정 진료, 과소 진료도 아니고 과잉 진료도 아니고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아주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하고 질 높고 예. 그런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지금 공공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예. 이거는 민간병원의 역할이기도 한데 민간병원이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구조적인 결함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예. 이걸 보전하려면 과잉 진료를 하고 비보험 진료를 해야지 그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까지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죠. 예.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 이전에라도 공공병원이 그런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여기서 모델을 만들고 또 민간병원이 또 이걸 따라할 수 있도록 확산을 시키고 예. 그게 이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공공병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네, 방금 예. 말씀하신 양질의 적정 진료. 이걸 예, 하다 예. 보면은 쓸데없이 여러 개 조사 안 하고 예. 과잉 진료 안 하면은 수치가 안 맞으니까 결국 채산성이 떨어지는 건데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그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보존율이 75%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면 예. 이 건강보험에서는 75를 주는 거죠. 그런데 비보험 진료의 원가 보존율은 한 190% 됩니다. 190%요. 예.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면 가격을 한 190 받으니까 한 2배 장사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해야 되겠군요. 원가 보존율이 낮더라도 이거를 양을 불리면 여기서 마진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양을 불리고 예. 또 원가 보존율이 괜찮은 비보험 진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예.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재정 손실을 메꾸는 게 구조화가 돼 있거든요. 예. 이건 어찌 보면 개별 의료기관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거로 비난할 수 없는 예. 하나의 좀 구조적인 제약인 거죠. 그런데 공공병원은 이런 민간병원에 비해서 이런 과잉 진료라든지 비보험 진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예. 예를 들면 비슷한 규모의 그런 종합병원, 그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비교해 보면 이 병상당 그 수입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절반밖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비보험 수입이 적어서 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와 같은 수입 구조에서는 양질의 적정 진료를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고 참. 교과서적인 적정 진료를 하면 패자가 되고 예. 과잉 진료하고 비보험 진료를 하면 승자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이제 수입 구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양질의 적정 진료를 하면 이 적자를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이거는 사실 이제 건강한 적자. 그렇죠. 건강한 적자란 말이 거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이제 건강한 적자는 사실 이제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공공병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에서 양질의 적정 진료를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서 네, 그 예. 결과로 나오는 적자를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응당이 이제 커버해 주는데요. 예, 예. 그 적자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강한 적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런 이게 건강한 적자,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하지 않고 예. 이 적자를 본 거 자체에 대해서 이번 경상남도처럼 이게 비난을 하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예. 공공병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과잉 진료를 하게 그렇죠. 되고. 예, 민간병원하고 똑같이 과잉 진료하고 비보험 진료하고 이렇게 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병원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예. 공공병원까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예. 굳이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예. 그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과잉 진료하고 비보험 진료 많이 하는 병원은 이미 충분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예. 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그 진주우려는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그런 좀 논의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병원에 대해서 복지부, 즉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요. 시도립병원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번에 이제 그동안 예산 지원을 이제 중앙정부도 이제 꽤나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경상남도 그 진주우려는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보니까 예. 개입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법상 안 돼 있어요. 예, 예. 이제 모든 권한들이 도지사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복지부에서 오늘 아침 이제 신문 기사 어제 것처럼 복지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죠. 예, 예. 상임위에서. 예, 상임위, 예. 예, 법사위 쪽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예, 그런다면서요. 예,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도지사가 거부를 하면, 예. 그 당사자가, 그 후속적으로 취할 조치 수단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내일 18일 날 지금 경남도에서는 그 폐업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예. 지금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인 게 예. 행정명령을 내려도 당연히 지금 경상남도는 거부할 거다라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공언한 이후에 뭔가 다시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머뭇머뭇 거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 경상남도에서 그걸 통과하게 되면 이 진주의료원이 그 폐쇄가 되는 거고. 확정되는 것이죠. 예, 예.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도 여야 협의로 예. 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제 개정을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라야 4월 29일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진주의료원이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지금 끝나버린 다음에나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은 그걸 뭐 소급 적용을 하는 안을 넣자라고 예. 하는데 그건 또 이게 여당에서 그건 또 이게 그 법 논리에 좀 어긋난다. 그렇쯤 있죠. 라고 지금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경상남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려가 됩니다. 시도립 지방의료원의 그 재정 중에서요. 네, 예.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 이 지방 의료원이 우리가 이런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하다. 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예. 이제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저 경상비는 주로 자체 지자체에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 매년 뭐 얼마씩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이제 그렇더라도 뭐 평균적으로 한 수십억 정도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병원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떤 시설이나 장비도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되겠지만, 지금 공공병원들이 매년 적자를 보는 거는 이게 지금 환자 진료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게 경상 부문에서 발생하는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데 이 지방 정부가 이제 그런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진주오리온 사태도 사실 그런 이제 경상 적자 뭐 이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지방 정부의 재정적 책임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를 모시고 진주 어려운 사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네. 자, 진주 어려운처럼 이번에 그 공공병원이 직면한 문제를 두고는 홍 지사처럼 지자체의 장이 해결할 영역인지 아니면 이제 중앙의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이 좀 분명치 않아 보여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할까요? 그 부분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아주 여실히 드러난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정책을 세우는 거고 그 중앙정부가 세운 정책을 기초로 해서 그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거니 지방정부의 역할인 건데요.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또 전문성이나 능력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이고요. 지금 중앙정부가 적지 않은 지방교부금을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쓰기보다는 다 이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쪽에다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정이 지방 정부는 이제 취약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건강한 적자조차도 지방 정부 입장에서 이제 버거워하는 경우들도 이제 제법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전문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관료나 공무원들이 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걸 잘 관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경상남도에서 드러난 문제고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지방의료원이 이게 경상남도에 이제 그 소속된 기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경상남도에는 이 지방의료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주의료원하고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도의회 입장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역 출신의 그런 도의회 의원보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도의회 의원들이 출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 출신의 도의회 의원들은 뭐 공공병원을 좀 강화하자, 지원하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협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자기 지역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한정된 재원이 공공병원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자기 지역으로 할당되는 그런 예산 배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나요? 이거를 이제 상당히 문제를 삼는 거죠. 이게 비협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입장을 취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그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의 기관이지만 진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 시민들 대상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아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렇죠.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진주의료원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한 푼도. 그렇습니까? 예. 도립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그래서 좀 그건 좀 그런데요. 이 기초자치단체도 이게 뒷짐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다른 일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이 이게 도관할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주시를 보면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진주 의료원이지만은 진주 시민 이외에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진주 시민. 아무래도 거리상 가까이 있고 인근에 있으면은 진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 상식이겠죠.
자, 이 교수님께서는 그 지방공공병원의 인사의 독립성, 이런 것을 또 강조하시고 지적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방의료원 정도 규모의 그런 이제 조직은 그 CEO, 이게 최고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내려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예.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게 덩치가 크면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크지가 않지만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평균 한 250, 300병상 그런 정도 규모의 병원이기 때문에 예. 그 역량 있는 원장이 그 원장으로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이게 좀 그렇게 활동을 하면 이게 문제가 개선될 여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부 지방의료원들이 또 실제 그런 이제 사례들을 이제 보여줬고요. 예. 근데 대다수 지방의료원의 원장들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소명의식과 책임성과 역량을 갖춘 이제 원장님들도 이제 계시지만 예. 또 적지 않은 수의 원장은 도지사의 측근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임명권을 이제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본인의 선거 때 좀 기여하신 분들이라든지 의사가 아닌데도 원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의사분들 병원장으로. 중에서도 의사 그런 중에서도. 분들이 있고 또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또 원장으로 발령이 되기도 하거든요. 올 수도 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원 행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고 어떤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해온 경험도 없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또 권한도 없거든요. 이게 예. 도지사 눈치 보고 예. 그런 이제 그 권한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예. 이 권한이 있어야지 책임을 그렇죠. 물을 수가 있을 권한 텐데 행사를 해야, 예. 이 권한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원장이 선임되도록 하는 것. 예. 그리고 그 원장이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이 성과를 가지고 이게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책임 경영이 돼야지 이 책임 추궁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수님은 이런 인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네. 지방의료원에 대해 그 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예. 어차피 이게 지금 뭐 그 지방자치의 그런 맥락에서 예. 도지사가 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뭐 불가피합니다. 예. 그건 뭐 정당한 권한 행사인 거죠. 그렇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예.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그리고 좀 역량이 떨어지는 분이 오셨더라도 예. 이 역량을 좀 개발하고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이런 이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도의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도의회는 뭐 그럴 능력도 없고 뭐 지금껏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교육훈련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걸 안 만들고 있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원장이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공공병원 직원으로서 또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역량 개발을 이제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예. 전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주민 참여 부분입니다. 지금 공공병원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병원인데 그렇죠.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을 보면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이 나의 병원이다. 우리 병원이다. 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글쎄요, 별로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됐으면 주인은 국민인데 예. 이 주민 참여가 전혀 보장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현재 이제 공공병원조차도 예. 이런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전면 확대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어떤 주민 참여의 확대라고 하면 이사회의 주민 대표 몇 명을 좀 더 참여시키는 것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이사회의 주민 대표를 한두 명 더 확대하는 거로는 사실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효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사회를 모든 주민에게 전면 다 공개하는 겁니다. 지역 언론이라든지 또 원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다 이사회에 가서 다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라는 말씀이죠? 예. 명단 그래서 공개가 아니고요. 예. 네. 도대체 이사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 일부 공공병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뭐 아닌 공공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일부 공공병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거의 봉숭아 학당 수준입니다. 아니 지금 저런 수준의 논의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걱정되는 수준이거든요. 야, 그 지역에 그냥 유지들 뭐 좀 소위 말해서 좀 방귀깨나 끼신다고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친목 모임하는 수준의 예. 이런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모든 주민들이 실제 방청하고 지역 언론들이 눈을 부아리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그런 봉숭아 학당 수준의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예. 능력이 없는 이사라면 더 이상 이사로서의 역할을 아마 스스로 자진해서 못한다고 하게 될 겁니다. 원장도 엉뚱한 소리를 못하게 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또 노사가 또 뭐 단체 협상을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든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어떤 원장도 부당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그러니까 압력, 그리고 또 노조 입장에서도 좀 상식에서 어긋나는 또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원장이 또 능력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다 까발려지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좀 주민 감시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지방행정기관에서 속해 있던 이런 지방 공공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시에 좀 사각지대에 있었죠. 그게 뉴스의 기관이 아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병원장 선임이라든지 또는 이사회 구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로까지 치달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한두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특정 병원을 굳이 거론하자면은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아주 내부 계획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혹시 이 교수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 예,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잘 구분해서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까지도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공공병원이 정말 제 역할을 하면서 적자를 내면 예. 이제 그 적자는 이제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건강한 적자라고 예. 했죠. 이게 흑자 공공병원일지라도 예. 그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게 흑자를 보면 그런 병원은 오히려 야단을 쳐야지 됩니다. 불건강한 그 흑자군요, 또. 예. 말하자면. 그리고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다 이 불건강한 흑자다. 뭐 이 말씀은 아니고요. 예. 지금 내부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제가 이제 앞서 뭐 불건강한 적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건강한 적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나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불건강한 적자 규모가 적던 많던 네. 이런 이제 불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적자. 예, 예. 이게 불건강한 적자. 불건강한 적자도 건강한 적자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인정해야고 예. 그래서 뭐 병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네. 또 뭐 직원들이 또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네. 또 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환자 진료를 제대로 못해서 그 적자를 본다거나 이거는 이제 건강한 적자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지방 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해서 이 적자 그 자체만을 문제 삼다 보니까 지금 일부 이제 공공병원들은 저게 과연 이제 공공병원이냐? 예. 이게 민간병원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필수적인 그런 의료가 아니라 좀 수익이 나는 이런 좀 의료를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흑자를 내는 경우들이 잘 있거든요. 뜯어봐야 되겠군요. 네, 예. 그래서 흑자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공공병원의 경우. 예, 예. 예. 이걸 이제 구체적인 병원명을 좀 거명하기에는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아가지고요. 예, 뭐 그렇게 아시죠. 예, 예. 자, 이 교수님. 우리는 지금 공공병원을 주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예. 그렇다고 민간병원은 뭐 아무렇게나 하거나. 예, 예. 방치할 건 아니죠. 예, 특히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 소비자들이 또 다들 느끼고 있는 대로 과잉 진료, 또 비보험 진료 확대 이런 것도 그냥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팽개쳐 두기보다는
또 우리 시민사회나 소비자들의 공적 감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과잉 진료나 비보험 진료에 대한 어떤 공적인 감시와 견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들이 있고요. 예. 근데 이것과 함께 그런 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 항목의 원가 보전율이 지금 75% 수준이고 이 비보험 진료의 원가 보전율이 지금 190%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질의 적정 진료를 하면 손해를 보고 과잉 진료하고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하면 이제 그 이득을 보고 승자가 되는. 예. 그런데 이런 구조를 이제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상대적으로 과소계상되어 있는 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그 수가는 좀 상향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보험 쪽으로 빠져 있어서 예. 이제 과다 계상되어 있는 비용이 예. 이런 것들은 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건강보험 급여 영역으로 끌어넣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상향 조정과 하향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과잉 진료 덜하고 비보험 진료 덜하는 그런 공공적인 의료기관은 기존의 진료 행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영 여건이 개선이 될 거고, 예. 그런 과잉 진료나 비보험 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던 그런 영리적인 의료기관들은 기존의 진료 행태를 유지하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지금 수익 구조를 바로 잡아주는 이런 좀 제도 개선이 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그 이제 출범한 2달 돼 갑니다만은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죠. 같고요. 출범 2달이니까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지금 정부 안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 그런 이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수위 단계부터 좀 문제가 됐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부담지겠다. 예, 그래 놓고 이 본인 부담 전혀 없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그 당선된 그 바로 직후부터 이제 말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이게 뭐 국민도 썼고 뭐 모든 사람이 이게 다 썩은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랑 지금 화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국민들의 뭐 좀 불만이나 좀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거세게 이제 제기가 되었었고, 예. 약간 이제 물러난 듯한 그런 이제 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뭐 지금보다는 뭐 보장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뭐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까지.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4대 중증 질환은 예. 그 법정 본인 부담률이 이미 최소화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본인 부담률이 5% 내지 10%밖에 안 됩니다. 별 실익이 없는 정책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선택진료비라든지 상급병실료라든지 예. 또 환자 간병이라든지 국민들이 이해했던 것은 지금 대부분의 4대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은 여기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야, 예.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빼고 나머지 거를 좀 보장성 강화해 주는 거는 사실 여기서 올라가 봤자 얼마 올라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실익이 별로 없네요. 소비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건 뭐 안고 빠진 찐빵인 예. 셈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럼 뭐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나 환자 간병이나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자. 뭐 고 수준까지는 와서 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어놓을지 이게 좀 판단하기 좀 이르긴 합니다만 그게 예.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칠 정도의 안이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이 지난 예. 대선 중에 대선 기간 동안에 야당 쪽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예. 뭐 이것도 일종의 보편적 복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대 중증 질환 중심으로 뭔가 이게 좀 보장성을 좀 강화하는 예. 그런 이제 제스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바로 뒤이어서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암 환자라고 해서 다 고액중증 질환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제 갑상선암. 좀 조금 쉬운 암이죠. 상대적으로. 예.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도 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4대 중증 질환이 아니지만 예. 진료비가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간경화.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이 아니지 않습니까? 암은 아니지만은 예, 그렇죠. 질환의 규모는 크죠. 예. 그래서 이런 질병도 많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고 환자. 예.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예. 그 교통사고가 아닌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적지 않은 비중이 그런 사고 환자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암이기만 하면 예. 경증이고 진료비가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게 뭐 다 보장을 해주고 암이라는 이유로. 예, 암이라는 이유로 이게 4대 중증 질환이 아니면 아무리 진료비가 많이 나와도 이거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 이게 과연 형평한 거냐. 그게 좀 옥석 구분이 필요하군요. 예.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로또 복권도 아닌데 예. 이게 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이게 암이다. 아하. 뭐 이러면 이게 난 다 보장 받네. 하지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4대 중증 질환 중심으로 뭔가 이제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바로 뒤이어서 이런 형평성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될 거고 예. 다른 질환으로 이제 확대하라는 요구가 이제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선 당시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예. 뭐 질병의 경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기준이 아니라 예. 비용 기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줘야 된다. 사실은 그게 환자들한테는 실익이 되겠죠. 이게 다른 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질병을 기준으로 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거의 전례가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예. 고액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보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예. 자, 질문이 한 2개 남았는데요. 시간을 좀 줄여주시고요. 우선 보장성 강화와 함께 3대 비급여 해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3대 비급여 가운데 우선 상급 병실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환자가 굳이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는 다른 환자들하고 섞여서 입원 생활하기가 싫다.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 집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혼자 1인실에서 조용하게 사용하고 싶다. 예. 의학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겠죠.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다 뭐 무상의료를 하고 있다는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병실료를 다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기 특례니까요. 예. 그런데 1인실을 쓰더라도 예. 이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건 얘기가 다르겠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든지, 예. 또 병원 사정에 의해서 예. 다인실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인실을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다 보장을 해줘야 되고, 예. 이게 지금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병실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교수님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아마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그렇게 이제 쟁점이 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흔치 않았죠. 예. 왜냐하면 이 지방선거는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나와서 모두 다 복지를 확대하겠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인심쓰는 하기 때문에. 대목이죠. 예. 근데 이번 진주우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홍준표 지사도 뭔가 도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네. 이걸 선거 기간 중에 내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요. 근데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행할 것인지에 네. 대한 어떤 이제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치밀하게 좀 추궁을 하고, 예. 좀 주민들이 좀 요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궁금한